도대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증시가 된 거야?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꼭 나오는 것 같아. 어제 8%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8% 오르더라. 분명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아. 솔직히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주식 시장인지 코인 시장인지 헷갈릴 정도야. 하루에 몇 퍼센트 움직이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고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10%가 오르기도 하고 다음날 또 10%가 떨어지기도 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기업이 하루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제까지 훌륭하던 기업이 오늘 갑자기 형편없어지고 오늘 별로였던 기업이 내일 갑자기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걸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시장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이는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예전에는 주식시장을 이해하기가 지금보다 조금 쉬웠어.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런 흐름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달라.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기관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단순하게 생각해. 내가 사고 누군가 팔면 가격이 정해진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실제 시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ETF, 알고리즘,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자금들.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주식시장을 하나의 바다라고 생각해보자. 개인 투자자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배일 수 있어. 그런데 바다의 파도를 만드는 건 작은 배가 아니야. 조류와 바람이지. 지금 시장도 비슷해.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고 있지만 시장 전체를 흔드는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외국인 투자자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사실 그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해. 그들이 하루에 몇 천억 원만 사거나 팔아도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외국인들은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지만 그들은 전 세계를 봐.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모든 나라를 비교하면서 돈을 움직여. 그래서 한국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외국인이 자금을 빼면 시장은 하락할 수 있어. 반대로 기업에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이야. 예를 들어 외국인이 100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환율이 안정적이면 투자하기 편하겠지.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져.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환율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도 같이 봐.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는데 외국인은 달러와 원화를 같이 보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그래서 주가를 이해하려면 기업만 봐서는 안 되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즘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 바로 ETF야.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았어. 지금은 ETF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지. ETF는 간단하게 말하면 종목 꾸러미야. 시장에는 수많은 ETF가 존재해. 그런데 ETF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 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사고 돈이 나가면 기계적으로 팔아. 예를 들어 반도체 ETF에 수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자동으로 사야 해.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팔아야 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도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 실적도 좋은데 왜 떨어지지? 뉴스도 괜찮은데 왜 빠지지? 그 이유 중 하나가 ETF 자금 흐름일 수 있어. 이제 시장은 개별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자금의 경쟁이 된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 바로 레버리지 ETF야.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 상품들은 주가가 오르면 2배 가까운 수익을 추구하고 떨어지면 2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야. 그런데 이런 상품이 늘어나면 시장의 움직임도 더 커질 수 있어. 상승할 때는 더 사고 하락할 때는 더 팔고, 마치 스피커 볼륨을 키운 것처럼 움직임이 증폭되는 거지. 물론 이것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니야. 하지만 이미 큰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에 더 큰 파도를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어. 바로 알고리즘 매매야.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하지만 요즘 시장은 컴퓨터가 움직이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걸 알고리즘 매매라고 불러.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판단한 다음 사고 팔았어. 지금은 달라. 미국의 금리 발표가 나온다. 고용지표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다. 그러면 사람보다 먼저 컴퓨터가 반응해. 몇 분이 아니라 몇 초. 어떤 경우에는 몇 밀리초 단위로 움직여.
예를 들어 어떤 알고리즘은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하기도 해. 사람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말이야. 그리고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수천 개의 알고리즘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주식이 떨어진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ETF가 비중을 조정한다. 선물 시장이 반응한다. 추가 매도가 발생한다. 이런 연쇄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 반대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야. 프로그램 매수, ETF 매수, 추가 매수, 알고리즘 추격 매수.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시장은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훨씬 크게 흔들리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AI가 발전하고 글로벌 자금 이동은 더 빨라지고 ETF 시장은 더 커지고 레버리지 상품도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를 치면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야? 어제 8% 떨어졌는데 오늘 8% 올랐다면 그 흐름만 맞춰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 변동성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는 거야. 외국인, ETF, 알고리즘, 환율, 금리, 글로벌 자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이 이걸 모두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물론 단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거의 트레이더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시장 전체를 계속 보고 수급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뉴스를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직업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장기 투자가 현실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 투자가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야. 좋은 기업을 찾고 좋은 가격에 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목을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살지를 고민해.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얼마나 오래 들고 갈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늘 타이밍을 맞추고 싶어해.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하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걸 반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오히려 너무 자주 사고 팔다가 수익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더욱 그래. 시장이 흔들리기 쉽거든. 주가가 오르면 불안해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그리고 다시 오르면 후회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외국인보다 빠를 수는 없어도 외국인보다 오래 기다릴 수는 있다는 거야. 알고리즘보다 빠를 수는 없어도 인내심은 가질 수 있어. ETF보다 거래 속도는 느려도 기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쓸 수는 있어. 나는 이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원칙일 수 있어. 좋은 기업을 찾는 것,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 예전에는 기업만 보면 됐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돈의 흐름도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사고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고 팔고 돈은 이제 국경 없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몰라. 다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매일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어쩌면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정보도 아니고 속도도 아닐지 몰라. 인내심일 수도 있어. 요즘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을 보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시장은 원래 흔들리는 곳이야.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댓글로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부자 되자.